조합장님, 추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벌써 쭈문 공부방이 106차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공자의 금품 수수, 그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 건설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고, 또 입찰 참가 제한된 것을 한 1회에 한해 가지고 그래도 해보려고 그럴 때 대체 과정금이 얼마가 납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별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성체가 됐기 때문에 조합장님하고 추전위원께서는 조금 조문을 보시면서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아마 조합장님, 추전위원장님이 이제 아시는 것보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시공자에 대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좀 탈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합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장님, 추전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가장 기준으로 하시되 아직까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재 판매해서 사실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법하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이라는 내용이 이미 이 법이 7월 31일 개정 시행된 거하고는 관계없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민주주거정비법 113조의 인데요. 조금 보시기가 힘드실 분도 계시니까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13조의 2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해가지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모두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러니까 조합이 되겠죠, 보통. 신탁 방식으로 할 땐 신탁회사가 될 거죠.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내용을 보겠지만 아래에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한테 너 계약 체결했는데 취소해라 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또 시공자를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다가 안 되면 한 사업장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132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132조의 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 임직원, 올려볼게요. 용역업체 임직원이 13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부터 중점으로 말씀드린 입찰 참가 제한의 내용 위반 사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정 안 되면 한 사업장 버리지, 그래도 하자라는 게 만연해 온 거죠. 만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는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자, 그럼 이미 있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나와 있고 하는데 내용은 앞에 내용 보시면 충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입찰 참가 제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보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야 된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만. 그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받으면 뭐 맞으면 되지. 한 사업장 하면 1조 정도 아니면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익만 남는 것에도 수천억이 남을 수 있는데 무릅쓰고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봐 더 강력한 놈을 때렸습니다. 이것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입찰 참가 제한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서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조문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13조의 3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입찰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시도지사는 113조의 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2023년 7월 30일.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이제 설명드릴 거 위반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입찰 참가가 제한이 돼요. 뭐 시공사 선정 한 곳에 선정되는 거나 관계업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정비업체,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가 한 해 동안 수주하는 금액이 1위인 업체, 2인 업체가 보통 4조 정도씩 돼요. 그래서 한 빅5 정도에서 총 10조가 넘는 수주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년이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 못한다 그러면 1위, 2위 하는 업체는 수주 금액의 1년에 2배니까 한 8억, 8조, 7조 정도를 아예 수주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미지 완전히 사그러들죠. 그동안에 나보다 후발이었던 업체가 더 이제 앞서 나갈 수도 있죠. 치명타를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안 고쳐지니까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2년 2년의 범위니까 대통령령에 이제 기간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공포됐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회사겠죠? 기간, 몇 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유, 그 밖에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데 이미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해당 업체가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데는 사업 시행자한테 다시 통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구청장,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받으면 사업장한테 조합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팩스로도 보낼 수도 있고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받지 마라. 왜냐하면 나 입찰 참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안 들어갑니다.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절대. 시시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조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이 이제 나왔어요. 2024년 7월 23일 날 공포돼 가지고 7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기간인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어떠냐? 별표 5의 3에 따른 기간. 이래가지고 별표 5의 3을 새로 만들었어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5의 3을 넣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장하고 공보에 게장하면 누가 카피하면 모르겠지만 쑥 지나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 제한 기간 동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어느 업체,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그거 당연하죠.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제한한 구체적인 사유. 만약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잘못돼 가지고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해제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어요. 근데 시공사로서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하는데 그 이전에 너무 억울하니까 일단 소송에 행정소송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집행을 정지해 놓고 그 다음에 본안 판결 날 때까지 하는데 집행정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법상에. 어쨌든 집행정지가 되면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라는 거 또는 집행정지가 해제됐으면 해제됐다는 사실도 알려주라. 그래야 나는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항에 따라 입찰 참가 제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 시행자는 이것도 같이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화살표가 커서가 어디 갔지? 예. 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 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통보받으면 안 할 데가 없죠. 그리고 혹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다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난을 만들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정비사업 정보 몽땅 예를 같으면 클리어 시스템 여기다가 아마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는 이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구조 또는 구청장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것도 또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문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도 불구하고 1회에 하나여 과징금으로 1항의 입찰 참가 제한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입찰 참가 제한이 맞은 건 맞아. 그런데 너무 좀 억울하고 이번 입찰은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대신 입찰 참가 제한 1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돈을 내라. 과징금, 돌려주는 돈 아닙니다. 과징금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입찰을 해주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 참가 제한을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는 113조 2제 3항 2항을 중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이제 표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사안을 나눠가지고 조금 경중을 둔 다음에 네가 과징금을 내면 입찰 참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시행령으로 만든 과징금의 금액이 적으면 그 돈을 날리더라도 입찰에 한번 하자. 왜냐 지금까지 해가지고 다 홍보해가지고 다 해놔놨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한하자 했는데 문제는 상대 측 경쟁회사 측에서 이 회사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회사다. 돈 내고 지금 이거를 들으니까 뽑지 마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돈만 날리고 입찰 들어갔는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시공사가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 등도 별표 5의 3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5의 3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참가 제한 및
제한을 가리는 과징금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별표 5를 보면 일반 기준하고 개별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개별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 5에 3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 및 입찰 참가 제한을 가름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뒤에 있는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은 한 번 1회 하나 해가지고 요 돈을 내면 입찰을 해주도록 하겠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일반적인 기준은 시도조서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을 가름하는 과징금 금액을 이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과징금이 부과받은 경우. 그러니까 좀 두 번째 하는 거는 나쁘지만 이미 한 번 취소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부과하면 시공사에 너무 타격이니까 2분의 1 범위에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서 부과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2분의 1 범위를 줄여서 부과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민원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경쟁업체가 항의할 수도 있죠. 조합원 입장에서도 왜 저거 나쁜 짓 한 시공업체를, 건설업체를 우리한테 시공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여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도록 하느냐라는 그 민원 때문에 아마 줄여서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요. 유형별로 132조 1항 위반, 132조 2항 위반, 그 다음에 132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중에서 먼저 132조 1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2조 1항이 뭔데 위반하면 되느냐 보시면 132조는 계약 체결 시의 행위 제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각고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 뭐냐?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행위.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시공자가 내가 붙으면, 그러니까 시공자가 아니죠. 건설업자가 내가 시공자로 붙으면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의사 표시만 해도 걸리도록 돼 있어요. 승낙하는 쪽은 돈 받는 쪽이기 때문에 1호가 문제가 되겠죠. 얼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을 해주면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뭐 드리겠습니다. 뭐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뇌물입니다. 이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누구한테든지 돌아가지고 증거로 잡히면 이게 132조 1항 1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참가가 제한되고 어느 정도 과징금이 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2조 1항을 위반한 경우를 보면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2년 동안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한에 가름하는 과징금, 그러니까 이 돈을 내면 한 번 입찰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붙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해주겠다는 게 공사비의 100분의 20. 공사비 100분의 20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공사를 끝까지 다 해도 20% 남을까 말까, 8% 남을까 말까 이런데 20이나 돈을 내고 입찰 한번 제한한다?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했더니만 과징금도 날리고 떨어지고 이러면 회사 망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이 해놓은 거는 돈 내고 들어오지 마라. 너는 계속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정 제공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년 제한 15% 과징금. 그 다음 세 번째,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10%. 그 다음에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년이고 공사비의 5%죠. 자, 그런데 부정 제공한 가액이 어느 한 사람한테만 하고 딱 말명음하겠지만 건설업자들이 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들킨 게 이만큼만 들켰다 그러면 이익에 따라 나눠주세요. 실제는 1억을 뿌렸는데 들킨 게 500만 원만 들켰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가지고 들킨 것이 3천만 원 이상 된다면 영락없이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2조 2항을 위반한 경우다. 그럼 132조 2항은 또 뭐냐? 2항을 보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는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고 계시죠? 조합장님 이미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다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하는 거. 그 다음 재건축 초과 이익 안수되는 거 대납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한 시점에 은행 이율보다 적은 금리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시공자들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면 자기들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핑계대고 안 합니다. 오히려 조합에서 좀 이사비 좀 주지 왜 그러냐고, 이주비도 우리가 모자랐는데 좀 이주비도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공자는 안 됩니다. 법에 보십시오. 이거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입찰 제한을 당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번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32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2년 100분의 20. 그 다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년 15%. 그 다음 500만 원 이상 또 500만 원 미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거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담금, 대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3천만 원 밑으로 뭐 그걸 나눠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2년이다. 걸리면 2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32조의 2 위반인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뭐냐면 132조의 2는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 감독 의무. 그러니까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132조 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수주대행업체라는 걸 써요. 시공사에서. 왜냐하면 시공사가 직접 나가서 하기 힘드니까 용역업체를 써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우리는 어느 회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어느 회사를 지지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과도하게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공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수주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수주대행용 예약을 체결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시공사하고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용역비 집행을 점검한다든지, 너 내가 돈 안 줬는데 네 돈으로 한 거야? 이런 거 점검한다든지 용역업체 관리감독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안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용역업체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에 금액을 나눕니다. 부정 제공한 가입하기 3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똑같죠? 1년, 앞에 거 2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다 걸린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무조건 2년. 그 다음에 2년 동안 입찰에 참가를 못하고, 그리고 아울러 한 번에 걸쳐가지고 참가할 수도 해주는데 공사비 100분의 20을 과징금으로 내놓으면 한다. 이건 내가 보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떨어지고 이 돈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입찰 참가제 한 2년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2년이다. 내가 보기엔
뭐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업체 이런 경우는 뭐 2년 앞으로 못 하더라도 난 한번 해볼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2년 동안 발을 못 디디면 수주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힘드는 경우가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내용, 돈을 준다든지 향응을 베푼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주비, 그 다음에 이사비 이런 거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얘기한 향응을 제공하면 안 된다. 약속해도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내가 고용한 수주 대행 업체가 과도하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못하면 내가 2년 동안 걸린다. 금액 나눠져 있는데 막상 발견됐을 때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무조건 2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시공자 선정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조합장님 눈에는 든다. 왜냐하면 듣는 기가 많으니까 쟤네 업체다. 그러면 쟤네들 쳐야 되겠다. 저 건설업체 도저히 나쁜 놈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걸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증거를 잡으셔가지고 하면 그 업체를 발목에 붙이게 하세요.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 자기 회사를 밀지 않는 사람 또 경쟁업체가 다 암암리에 서로 쳐다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뛰는 놈 위에 누구죠? 나는 놈이 있어가지고 피해갈 수 있을 방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합장님 추천연 공부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줌 공부방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 5시에 30분 내지 40분 정도 만납니다. 그래서 줌 공부방을 하려고 그러면 매주 월요일 하고 있으니까 국토사무소 팩스인 02-592-6366에 조합장님, 추전장님 본인 명함하고 신분증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직원이 보고 연락을 해서 맞으면 가입을 시킬 겁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강의. 이거는 2, 4주 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을 합니다. 저초동에 있는 강의실에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92-6366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R119co.kr에 있는 공부방, 조합장, 주연장 방에 이제 넣게 될 것이고 이거는 인터넷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